안녕하세요. 형사법 28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제까지 23년도 1차 경찰 공무원 시험의 형법 파트 부분을 풀어보았습니다. 1번부터 27번 문제까지 쭉 풀어봤고요. 오늘부터는 23년도 경찰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겁니다. 형법 파트만 일단 풀 거고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부분은 23년도 형사법 기출문제 중에 형법 파트 부분을 모두 마친 후에 풀어볼 예정입니다. 22년 7월 30일에 시행이 돼서 조금 그 1차 경찰 공무원 시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1차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보다는 조금 앞에 시점이 잡혀진 그런 기출 문제입니다. 최신 판례나 이런 것들이 아마 22년도 하반기 거는 잘 출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 문제는 우리 경찰 공무원 순경 시험이죠. 순경 시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간부 후보생을 뽑는 거니까. 하지만 당락은 또 달라요. 난이도와 내가 붙고 떨어지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고 내가 쉬우면 남도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적인 겁니다. 따라서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나는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메모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형법정주의. 항상 1번 문제는 어느 시험이든지 이 죄형법정주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죄형법정주의 문제는 아마 형사법 시험 문제 1번에서 비껴나간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1번 내지는 2번에 항상 배치가 되어 있는 문제죠. 따라서 이 죄형법정주의 부분은 반드시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일부 이제 판례들도 좀 들어가 있죠. 요 관련된 판례 부분, 이론적인 부분, 판례 부분. 대부분은 이론이 다 판례화가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죄형법정주의 문제는 대부분 요즘에 판례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의 OX를 정확하게 암기해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첫 번째는 최신 판례입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루어지므로 헌법재판, 자, 헌법재판이라고 나왔죠.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인과 동시에 유추 해석이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이거 이론적인 부분들이 쭉 판례에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건 그냥 암기하십시오. 여기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은 왜 빠져야 되는 거죠? 헌법재판하고 일반 재판하고 어떤 재판의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법정이잖아요. 심판정하고 법정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헌법재판, 일반 재판과 동일하게 법원의 재판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보호관찰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서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관찰을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떤 실체적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보호관찰까지 여기 포함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보호관찰 중에서도 신체의 어떤 처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지만 일반론적인 접근,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이 보호관찰 규정 이거는 죄형법정주의 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요 뒤에 나오고 있지만 형법 불소급 원칙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읽어볼게요. 2번 지문입니다. 행위 시에 없던 보호관찰 규정이 재판 시에 신설이 됐다는 거죠. 자, 소고입법 관련된 부분이죠. 법원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법 불소급의 원칙 또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보호 관찰은 일반적인 형벌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 형법 불소급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이거 여러분들 1차 순경시험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죠. 명확성 원칙에 대한 중요한 개념인데 처벌 법규의 구성 요건은 명확해야 하므로 처벌 법규의 구성 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 자, 이렇게 이게 맞는 지문이 되면 우리 아마 대부분의 조문들은 전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정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보충적 해석을 넘어서 입법까지 이르게 되면 그건 문제겠지만 보충적인 해석,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해석은 이런 우리 처벌 법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요거는 또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자, 4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 뭐 거의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형을 정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을 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법에서 경하게 어떤 형벌을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법에 과거 행위에 대해서 구법에 따른다고 경과 규정을 뒀다면 그런 경우에는 형법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것이 뭐 어떤 신법 우선주의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는 거죠. 명문의 규정을 확실히 부기에 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규정 체계에 국민한테 신뢰 보호에 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법원의 재판에는 그냥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포함된다. 그게 헌법재판 기능이 포함된다. 요겁니다.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보완처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재판시 규정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즉 신법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3번 당연히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상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명확성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 네 번째, 신법의 경과 규정을 둬서 신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 오케이, 무방하다. 아시겠죠? 대단히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평이한 문제였지만 그래도 어떤 그 최신 판례도 좀 들어가 있었고 또 이론이 약간 판례화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였다고 보여져요. 시험에 응용해서 계속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